네, 안녕하세요. 지대한 코리아 남의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. 예, 퀄컴이 최근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정식으로 공개했는데요. 네. 예, 이게 하와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이 현장을 이제 권봉석 기자님께서 다녀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권봉석 기자님 모시고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지대한 코리아 권봉석 기자입니다. 네, 이제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정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어떤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퀄컴이 매년 연말에 스냅드래곤 서밋을 통해서 이 새로운 그 해 연말부터 다음 해까지 나올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칩을 공개를 해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칩은 스냅드래곤 8 2세대, 작년에 나온 게 1세대고요. 그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AI를 그 카메라나 아니면 5G 모뎀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적용을 했다는 거거든요. CPU 성능은 당연히 향상이 돼야 되겠고, 그 다음에 5G 모뎀 칩에도 그 듀얼코어 칩이 들어가요. 모뎀 안에. 그래서 뭐 기지국 위치 같은 거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데 어느 기지국에서 전파를 받아와야지 속도가 잘 날까 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, 카메라에도 들어가 있고요. 여러모로 성능과 함께 최근에 화두가 되는 AI를 스마트폰 전반으로 확장시킨 그런 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직접 좀 체험도 해보신 건가요, 이게? 벤치마크 세션은 사실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 수치는 그 기자단이 들어간 걸 받아왔는데 비교할 그 기기가 없어서 제가 비교는 못 해봤어요. 그 다른 현장에 참가한 다른 외국 매체들 결과를 보면은 전작 스냅드래곤 8 1세대 대비 뭐 20% 정도 향상이 있었다라고 하고, 이 CPU 안에 코어가 구성이 약간 바뀌었어요. 고성능 한 코어 똑같아요. 그런데 그 일반적인 작업을 처리할 때 쓰는 코어 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었어요. 대기 상태나 저전력으로 어쨌든 배터리를 아끼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코어는 3개로 줄었어요. 작년에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벤치마크 수치 너무 처진다. 실제 체감 성능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,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코어 구성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. 그럼 좀 더 이게 최고급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바꿨다고 네. 생각하네요. 벤치마크 대비 실제 체감 성능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는데,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소폭 코어 구성을 바꾼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있고 좀 특이했던 게 뭐 이번에 뭐 AI도 뜨고 모뎀 칩에도 듀얼 코어 넣고 네. 이랬다는 게 네, 좀 되게 진짜 좀 다양한 데다가 좀 그렇게 프로세서를 많이 박아 넣었네요, 이번에. 네. 그러니까는 AI라고 해서 뭐 지능을 흔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능을 가지고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,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그 주위 상황을 입력받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는 건데, 기지국 위치나 아니면은 어느 현재 위치나 어떤 기지국에 접속해야지 속도가 잘 나올까를 예측한다는 거는 좀 신선한 아이디어 같아요. 근데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관건인데. 네, 정확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들은 건 없고요. 대신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. 전력 소모가 좀 줄어들고 속도는 뭐 빨라진다, 이런 정도의 얘기는 들었어요. 완전 속도 개선은 그럼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, 이게? 속도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, 이 퀄컴에서 얘기한 거는 연결성 신뢰도 조금 어렵죠. 그러니까 약간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나 5G를 잡아서 안 끊기고 원활하게 쓸 수 있느냐, 전 제품 대비 25%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. 특히 이제 AI나 이런 걸 쓰게 되면 특히 네.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트래픽이 엄청나게 커져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, 네, 이걸 좀 개선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이미지 분석이라던가 쓰기는 네. 확실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. 네. 5G 모뎀 칩이 5G를 2개 회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. 5G 아니면은 5G LTE 이렇게 해서,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A와 B가 있다고 할 때 위치 따라서 속도가 잘 나오는 회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망 상황에 따라서. 그러면은 속도 잘 나오는 데는 게임은 그 밀리는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주고, 전화나 메시지는 다른 5G 회선으로 잡아라, 이런 것도 이번에
가능하게 됐습니다. 회사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예, 수가 잡을 수 있어요. 이건 되게 좋네요. 이게 듀얼 심, 듀얼 액티브라고 최대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요거 살펴보다 보니까 GPU는 모바일용 프로세서에서 처음으로 레이트 레이싱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데 레이트 레이싱이 뭐예요? 끊을기를 잘하셔야 돼요. 레이 트레이싱이에요. 레이 트레이싱이에요.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3D 그래픽스에서 이렇게 지금 빛이 떨어질 때 이 그림자나 이 반사광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나온 그 표현 기법이에요. 이게 2017년까지만 해도 이거 PC에서는 도무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포스 RTX 2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PC용 그래픽카드에서 레이트레이싱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, 그 뒤로는 모든 그래픽카드 회사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. PC에서는 됐는데 그럼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될까? 했는데 이번에 이게 가능하게 됐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.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위해서 어니얼 엔진 5랑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, 이 지원한 게임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카메라는 좀 뭐 바뀐 게 많이 있나요? 어떤가요? 이 스냅드래곤 8 2세대 안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. 그 스펙트라라는 칩인데 이게 작년 대비 약간 발전된 게 뭐냐면요, 기존 카메라는 찍은 사진의 색 깊이를 14비트로 처리하는데 스마트폰 수준에서 18비트로 색 표현력을 더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올해는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다음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요, 바다가 배경이 있는 뒤로 깔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은 사진을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다 분해를 해줘요. 인물 사진은 정말 좋은데 나 저 바다 색깔이 약간 마음에 안 든다, 이거를 좀 수정을 할 수는 없나?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되게 복잡하게 그 포토샵에서 마스크라고 하죠, 여기 바뀌면 안 되는데 다 일일이 다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번잡스럽게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. 이 지원하는 앱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사진 편집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나오면은 출시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나온 건가요? 중국 업체들 빅3가 있죠. 네. 뭐 샤오미나 오포, 뭐 원플러스 기타 등등 이런 업체들이 이르면은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그 스냅드래곤 8 2세대 탑재한 제품들을 출시를 할 거예요. 갤럭시 S23가 내년 2월 출시 될 걸로 전망이 되죠. 여기에 아마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갈 거고요.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린 기능 중에 거의 대부분을 탑재를 할 건데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쓸 것이냐는 제조사 마음인 거죠. 핸드폰을 쓴 지 이렇게 오래됐거든요. 제 거 사용한 지가. 네, 그래서 작년부터 사려고 했다가 못 사고 올해까지 넘어갔는데 네. 과연 올해는 살 수 있을지 아, 지금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. 어떤 거죠? 네. 예, 이 퀄컴이 드디어 독자적으로 개발할 CPU를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. ARM의 그 반도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. 너무 양날의검 아닌가요? 네, 이 새로운 CPU 이름이 오라이온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 이 CPU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.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최적화 면에서도 당연히 이점이 있겠죠. 다만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고 저도 기사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8월부터 ARM하고 퀄컴이 소송 중이죠. 일단 이 문제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걸 이미
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같이 있을 거든요. 파트너들도. 예를 들어서 지금 퀄컴이 만든다고 하는 이 오라이온 CPU라는 거는 PC용 제품이거든요. PC는 프로세서 하나로 돌아가지 않아요. 그 메모리가 있어야 될 거고 뭐 저장 장치 SSD가 요즘엔 당연히 들어가니까요. SSD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잡다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저 보드부터 해서네. 스펙을 듣고 이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제품이 지연이 된다거나 내부 구조가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시장 출시 시점이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퀄컴은 자체 개발 CPU에 대한 얘기를 한 지 상당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이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네, 오늘은 권봉석 기자님과 함께 스냅드래곤 8 2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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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